이 네 가지를 모르고 4세대 실손보험으로 전환을 했다가 큰 손해를 보게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사관학교 박푸름입니다. 1, 2세대 실손보험, 보험료가 많이 올라서 4세대 실비로 전환을 고민 중이신 분 많으시죠? 처음엔 3만원, 5만원이었는데 어느새 10만원을 넘어가면서 4세대로 바꿔야 하나 고민되실 겁니다. 사실 대부분은 전환이 유리하지만 무조건 전환이 답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네 가지를 모르고 섣불리 바꿨다가 손해를 볼 수 있거든요. 이 영상 하나만 체크를 하셔도 손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병원 치료비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그러나 정확히 모르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씩 짚어드릴게요. 4세대는 본인 부담금 비율이 높고 자기 부담금 상한제 적용도 다릅니다. 무슨 말이냐면 1세대는 의료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상관없이 의료비가 100% 보장되었으니 혜택이 컸죠. 하지만 4세대는 다릅니다. 급여 치료는 20%, 비급여 치료는 30%를 본인이 부담해야 해요. 쉽게 말해서 병원비 500만 원이 나왔다면 1세대는 전액 보장되지만 4세대는 20에서 30%인 150만 원 정도를 본인이 내야 합니다. 병원에 자주 가시는 분들은 1세대와 4세대 자기 부담금 차이를 크게 체감하실 거예요. 뿐만 아니라 자기 부담금 상한제 차이도 있는데요. 2세대와 3세대는 1세대와 다르게 자기 부담금이 각각 10에서 20% 존재하지만 모두 공통적으로 연간 자기 부담금 한도가 200만 원으로 제한되어 있어요. 즉, 치료비 5천만 원이 나와도 내가 실제로 부담하는 금액은 최대 200만 원이고 나머지 4,800만 원은 보상받을 수 있죠. 하지만 4세대는 이 상한제 혜택이 급여 치료에만 적용되고 비급여 치료엔 적용되지 않습니다. 치료비 5천만 원이 나오면 자기 부담금이 30%인 1,500만 원까지 늘어날 수도 있다는 거죠. 문제는 최신 의료 기술을 활용한 치료들은 주로 비급여에 포함된다는 점이에요. 예를 들어 암 치료에서 1세대 화학 항암제는 급여 항목이지만 3세대 면역 항암제는 비급여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누구나 가능하면 좋은 기술로 치료받기를 원하겠지만 4세대로 전환하면 부담이 커져 고액의 비급여 치료를 망설이게 될 수 있어요. 그러니 중대질환이 걱정되시는 분이라면 과거 실손을 그대로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 보험료가 할증되어 많이 인상될 수 있습니다. 4세대에서 가장 큰 변화는 보험료 차등제 도입인데요. 기존에는 일부 가입자가 의료 서비스를 과하게 이용하면 전체 가입자 보험료가 함께 오르는 구조였지만 4세대는 다릅니다. 비급여 지급 보험금에 따라 개인별로 보험료가 할인되거나 할증되는 방식이죠. 자동차 보험에서 사고를 많이 내면 높은 보험료를 부담하는 것처럼 병원 이용으로 비급여 보험금을 많이 받게 되면 보험료가 더 많이 인상됩니다. 1년간 비급여 보험금 지급액이 하나도 없다면 할인이 되고요. 100만 원 미만이라면 할증이 없습니다. 하지만 비급여 보험금을 100만 원 이상 받았다면 바로 다음 해부터 100% 할증이 되어 보험료가 2배가 되죠. 150만 원에서 300만 원 사이면 200%, 300만 원 이상이면 300% 할증이 붙기 때문에 비급여 치료를 많이 받으시는 분이라면 이전 실비를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보험료를 줄이려고 바꿨다가 도리어 2배, 3배씩 오를 수 있으니까요. 다만 암이나 심장질환,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비급여 치료를 받거나 장기요양 1, 2등급 판정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보험료 할증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은 그나마 다행입니다. 세 번째, 기존 실손에서 보장받던 치료를 충분히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비급여 3종이라 불리는 도수치료, 체외 충격파 증식치료, 비급여 주사 MRI 검사는 4세대에 와서 보장 조건이 훨씬 까다로워졌어요. 별도 특약으로 분리되면서 연간 250만 원, 350만 원, 한도와 횟수 제한이 생겼습니다. 대표적으로 도수치료를 보자면 연간 보장 횟수는 기존과 동일하게 50회지만 차이가 있어요. 처음 10회는 조건 없이 보장되지만 이후부터는 의사소견서의 치료 효과를 입증할 수 있는 검사 결과가 있어야지만 보상 가능하거든요. 만성 통증이나 부상으로 도수치료, 체외 충격파 치료가 필요하거나 병원에서 정밀검사로 MRI 검사를 권할 때도 있을 텐데요. 이러한 진료를 자주 받게 될 것 같다면 전환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네 번째, 재계약 주기 5년마다 보장이 축소될 수 있습니다. 재계약 조건은 2013년 4월 이후 출시된 2세대 중간세대부터 적용되는데요. 이건 내가 이전 세대 실비를 가입 중이더라도 재계약 시점에는 기존에 갖고 있던 실손보험을 그대로 갱신하는 것이 아니라 갱신되는 미래 시점에 판매되는 실손으로 변경되는 것을 말해요. 만약 6세대가 출시된 상태라면 자동으로 6세대로 바뀌는 거죠. 초기엔 15년 주기로 재계약을 했지만 4세대부터는 5년 주기로 더욱 짧게 변경되었어요. 문제는 실손 보장이 점차 축소되고 있잖아요. 4세대 전환 시 재가입 주기인 5년마다 보장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현재 정부가 필요하다면 법을 바꿔서라도 1, 2세대 가입자까지 재계약 조건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니 상황을 잘 지켜보면서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입니다. 자, 여기까지 4세대로 전환하면 손해볼 수 있는 4가지 이유를 설명드렸는데요.
이해를 돕기 위해 자주 받는 질문들을 모아봤습니다. 첫 번째는 30대 여성의 질문이에요. 제가 건강해서 병원을 거의 안 가고 도수치료 같은 것도 안 받습니다. 이럴 때 사세대로 갈아타는 게 좋을까요? 제 답변은 O입니다. 보험금 청구할 일이 거의 없는데 만약을 대비해 실손을 유지하는 상황이라면 매달 나가는 보험료 부담을 최대한 줄이는 게 좋겠죠. 또 1년간 비급여 보험금 청구가 아예 없다면 보험료 할인까지 받을 수 있어서 전환이 더욱 유리해 보입니다. 두 번째는 40대 남성의 질문입니다. 제가 당뇨가 있고 잔병 치레도 많아서 병원에 자주 다니는데 4세대로 갈아타는 게 좋을까요? 제 답변은 X입니다. 4세대는 치료비 자기부담금이 20에서 30%로 늘어나게 되거든요. 병원에 자주 가시는 분들이라면 보험료를 아끼려고 4세대로 바꿨다가 실제로는 병원비를 더 많이 내게 될 수 있어요. 특히 비급여 치료가 많아지면 할증까지 될 수 있어서 이런 경우엔 기존 실손을 유지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세 번째는 30대 여성의 질문입니다. 앞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을 예정인데 실비를 전환하는 게 맞을까요? 제 답변은 세모입니다. 2015년 12월 이전 상품까지는 정신질환 치료에 대한 보장이 없다가 이후에 생겼거든요. 따라서 현재 상품의 가입 시기와 보장 내용을 따져보고 결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1, 2세대에서 백내장 수술을 했을 때 더 유리하게 보상받는 사례가 있는 것처럼 치료 종류와 상황에 따라 전환 여부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판단이 드셨을 텐데요. 그런데 설명을 들어도 전환할지 말지 결정이 어려우신 분들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저희 보험사관학교 전문가에게 판단을 맡기시면 됩니다. 카카오톡 보험사관학교 채널이나 제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개인별, 상황별 맞춤형 보험 컨설팅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상담은 보통 2번에 걸쳐서 이루어지는데요. 첫 번째 상담 때는 결정하실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갖고 계신 보험을 진단하고 개선 방향을 대략적으로 잡아드리는 데 집중을 하거든요. 90% 이상 1차 상담에 만족하시고 2차 상담 때 저희가 제안드린 개선 플랜을 진행을 하고 계십니다. 많은 구독자님들께서 만족하시는 만큼 분명 여러분도 만족하실 거예요. 부담 없이 편하게 연락을 주시고요. 다음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